안녕하십니까. 안세영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자, 오늘 22일이고요. 며칠 3, 4일 있으면 부가세 신고를 마감하는 날인데 몇 명의 상담을 듣고 부가세 신고서 일부를 샘플로 보다 보니까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원부자재, 인건비, 금융비, 이렇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10%를 하는 것과 이 매입액의 10%의 부가세 하는 것은 항상 이쪽이 크게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부가세, 매출세, 매출액 곱하기 10% 빼기 매입액 10% 하면 항상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부가세 논리의 원천이죠. 납부를 하게 된다. 근데 환급이 된다는 얘기는 1년으로 치면은 이게 더 많지만 어떤 3개월 분기에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출액 10%에서 매입액 10% 빼는 것이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 환급인데, 환급이라는 얘기는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더 많다. 이게 더 적고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부가세 환급이 되면은 절대 주의를 해야 한다. 왜냐면 이 정상적인 사업자는 매월 매출 3개월이건 1년이건 하면 매출과 매입은 꾸준히 연동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한 90% 이상은 95% 이상 거의 대부분이죠. 정상적인 사업자들은. 근데 불가피한 경우 분기별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가지고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관할세무서에서 철저히 주의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거의 수조 대상자로 선임을 하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부가세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플러스가 되지만 세무서별로 어떤 사업자가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면 자기네 전체 세수를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 뭐 어차피 저쪽에서 세금 내고 이쪽에서 환급받고 하는 게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별로는 저 대상자 선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매입액이 일시라도 과다로 부가세 환급되는 경우를 예시해 보면 이때는 이제 그래서 환급되는 경우는 특히 관련 이유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논리적 근거를 확보해서 세무조사에 입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가 가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마이너스 환급이 되면은 한 달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주에 아니면 뭐 이틀 있다. 왜 너네 이쪽 사업장 환급이냐? 그거 좀 보자. 증거 좀 대봐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신규 사업자, 이 신규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무실 그 설비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급이 되죠. 신규 사업자는. 근데 신규 사업자도 아닌데 일시 매입이 더 많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한번 예시해 보면, 특정 분기에 공장이나 창고, 사업장, 사무실을 건설 완공을 해서 대금을 일시에 지급했다.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매출보다 이 공장 대금의 이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환급이 되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환급. 이럴 때 이제 입증 증거를 잘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특정 분기에 원부자재를 대량으로 일시 구입할 수 있다. 매출에 연동돼서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특별히 좋은 조건의 원부자재가 나왔거나 할인 찬스가 있다고 할 때는 일시에 대량으로 구입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입 원자료가 희귀할 때, 또 요새 이제 대일 무역에 어떤 규제가 있을 때 그런 자재가 나오면 빨리 구입을 해놔야지. 그거 뭐 찔끔찔끔 구입했다가 일본 애들이 수출 안 하면 우리가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조건. 아니면 이제 경쟁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 자재 등을 포괄로 일시 구입하는 거. 포괄장수도는 아닌. 포괄장수는 이제 부가세 면제가 되니까 이제 상관이 없이 매출자도 매입자도 부가세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괄로 일시 구입했지만 포괄장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 그럼 이것도 역시 큰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더 과다 환급이 돼가지고 환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환급에 대해서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허위 세금계산서가 많이 들어왔다.
세금 계산서. 이건 이게 당연히 국세청에서 위장 사업자를 발견해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허위 세금 계산서는. 그다음에 이제 가끔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공동사업자 같은데 공동사업자 일부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데 그걸 크로스해서 끊어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안 되고, 또 때때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배우자 한 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다른 배우자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용 소비자의 개념이지 사업자가 아니면 안 돼. 사업자가 돼서 임대를 한 데는 몰라도 임대를 하지 않으면 그건 친용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세수 중에서 3분의 1이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그래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환급되는 게 아니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특히 매입세 환급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아주 엄격히 주의해야 되고 각종 증거를 잘 입증을 해서 세무조사가 요새는 세무조사 정말 조금만 잘못되거나 이상해도 빅데이터가 그냥 가동이 돼가지고 쫙 빨갛게 검색이 떠니까 한 달 내에 다 그 캐치가 되고 파악이 돼가지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부가시효할 때 환급이 나왔다 그러면 엄밀히 다 뭔지 물어보고 서로 따지고 해가지고 각 부서 이걸 입증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확인정리하셨습니다.